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족한 쪽이었다.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었다. 그런데 왜 항상 내가 모자란 사람 같았을까?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.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. 그 영향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벗어 던지고 싶은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. 자식을 사람이 아니라 기준으로 재는 부모도 있다는 걸. 그 얘기 남 얘기 아닙니다. 제 얘기입니다. 저는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뛰어난 자매와 비교당해야 했고 언니도 더 잘난 옆집 딸 아들과 비교당해야 했습니다. 심지어 가끔 보는 외할머니까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장 큰 미움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. 친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씁쓸하게 했어요. 엄마는 아빠 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까지 제가 얼마나 공부를 못하고 언니랑 비교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신이 나서 험담하기를 즐겼습니다.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텐데 남들에게 쉼없이 자식의 허물을 까발리는 모습들을 볼 때면 제 부모라는 사실이 큰 슬픔과 절망을 넘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.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습니다. 저는 결혼할 때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일찍이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서로 다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인간성과 직장을 보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.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크게 다투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부모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.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는 대놓고 무시를 했고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언니도 사소한 다툼의 절연을 집에 오지 말라고 선언했어요. 급기야 추석날 성묘를 마치고 친정에 가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아빠와 크게 싸워 분위기가 험악하니 안 오는 게 좋겠다고. 얼결에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끊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가만히 한마디 내뱉었어요. 일부러 못 오게 하는 것 같다고.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다 돈이 있었어요. 평소 용돈이라도 드렸으면 그렇게 무시받지 않았을 텐데. 당시 저희는 작은 전세에 빚에 월급으로 겨우 살고 있을 때였어요. 친정은 자가의 퇴직금도 있었고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나았습니다. 반면 30년 전 언니는 사업가 형부를 만나 떵떵거리며 50평 자가에 자가용 2대 아줌마까지 그런 저희에게까지 명절에 돈을 가져오기를 또 작은 거라도 집에 뭔가를 주기를 무척이나 바랬습니다. 한 번은 아버지가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친정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병원도 근처였어요. 엄마는 올 때 음료를 사오라고 했어요. 저는 적은 월급으로 저축은 못하고 매달 얼마의 빚을 갚고 있었을 때입니다. 가보니 먹지 않은 두유 박스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. 이해하기 힘들었어요. 보통은 됐다, 그냥 와도 된다 그런다는데
명절에 돈 대신 회사서 받은 선물 세트만 가져갈 때면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못마땅해 했어요. 명절에 잘 사는 언니가 갈비며 손에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설 때면 엄마는 찢어질 듯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.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어 저는 먼저 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 기억 속에서 그때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많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. 저는 한 번도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거니와 그 일뿐 아니라 많은 무시를 넘어 멸시 조롱까지 겪으며 감정이 이미 한계까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. 여기까지 쓰고 잠시 펜에 멈춰봅니다. 많은 세월이 흘러 담담히 지난 날을 쓸 수 있는 시간까지 흘러왔네요. 오랜 시간 외로움과 힘듦의 시간을 건너왔어요. 남들은 친정 곁에 있으면 아이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이며 여러모로 도움을 받던데 저는 입덧이 심해 엄마가 해주던 동태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자 사 먹으라는 말과 요구하지 말라는 짜증 섞인 답이 돌아왔었습니다.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한가득이네요. 그 일이 친정의 발을 끊는 전환점이 됐습니다. 나중에 형부의 사업이 점차 기울고 망한 걸 알게 되었죠.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하고 손 내밀어 잘 지내고 있는데 언니에게 손절당한 엄마가 내게 할 말이 꼭 있다며 찾아와서 내 언니가 너 욕한 거 들으면 뒤로 낮아빠질 거다. 언니한테 사업자금과 조카 유학비로 간 돈이 1억 가까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날이 참 싫었습니다. 더 외롭고 혼자인 걸 뚜렷하게 깨닫게 해주는 세상에는 왜 그리 무슨 날이 많아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걸까요? 없는 것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늘 혼자인 사람에게 그런 날들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로 남습니다. 갈 곳 없는 명절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.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그날은 뭔가가 더 필요한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더 운동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뭔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. 그 시간들을 견뎠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외롭고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면 그저 생각합니다. 아, 이런 날이구나. 그렇게 또 하루를 지나갑니다.